그래도 결혼은 같은 급에서 해야지. 우리 아들은 금숟가락이야. 너 같은 흙숟가락은 안 돼.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 싸가지 없게 어디서 말 대답이야?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사랑한다던 남자는 침묵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쫓겨났죠.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내가 누군지 알게 된 순간이었거든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윤아진, 33입니다.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부모님은 시골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세요. 평범한 서민 가정이죠. 하지만 저는 제 삶이 자랑스러웠어요. 부모님이 등록금 때문에 밤낮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며 자랐고,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아온 제가 도연을 만났습니다. 중견 IT 기업 네오링크의 부대표, 키 크고 잘생긴 데다 똑똑하기까지 한 남자. 우연히 만난 세미나에서 눈이 마주쳤고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죠. 혹시 저녁 같이 드실래요? 그렇게 시작된 연애는 3년간 이어졌습니다. 도연은 다정했어요. 제가 야근할 때면 회사 앞까지 마중 나와주고 부모님께도 항상 예의 바르게 대했죠.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청혼을 받았을 때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어요. 하진아, 나랑 평생 함께하자. 응, 좋아.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상견례 날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저는 부모님과 함께 그곳에 도착했어요. 아버지는 평소 안 입던 정장을 입으셨고 어머니는 새로 맞춘 한복을 입고 오셨죠. 두 분 다 긴장한 표정이셨어요. 하진아, 우리가 민폐 끼치는 건 아니겠지?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걱정 마세요. 그런데 도연의 어머니 박미숙 여사를 만난 순간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명품 드레스에 손목엔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화장은 완벽했고 말투는 차가웠죠. 제 부모님을 보는 눈빛부터 달랐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윤아진입니다. 저는 최대한 밝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박미숙 여사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을 뿐이었죠. 그리고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여셨어요. 사돈 어른, 저희가 변변치 못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딸 착하고 성실하게 키웠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박미숙 여사의 대답은 무미건조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질문이 쏟아졌죠. 그런데 부모님은 무슨 일 하세요? 저희는 시골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합니다. 식당이요. 그 순간 박미숙 여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경멸과 실망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아, 그래요. 뭐 그것도 직업이긴 하죠.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셨고 저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박미숙 여사는 제 손을 잡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 손가락을 유심히 들여다봤죠. 어머, 손이 많이 거치네요. 네. 일 때문에 그래요. 디자인 쪽 일이 원래 그런가 보죠? 뭐, 사무실 일도 힘들긴 하겠죠? 그 말투 속엔 비아냥이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옆에서 난처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저는 점점 숨이 막혀왔어요. 식사가 끝나고 박미숙 여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하진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복도로 나가자마자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도연이는 당신이랑 안 어울려요. 예, 결혼은 같은 급에서 해야 해요. 우리 아들은 금숟가락이고
당신은 흙숟가락이잖아요.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이죠. 머리가 멍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어머님, 저와 도연 씨는 서로 사랑합니다. 배경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랑? 박미숙 여사는 비웃었습니다. 사랑으로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 줄 아세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네오링크 부대표가 식당집 딸이랑 결혼했대? 창피해서 못 살아요. 제가 그렇게 창피한 존재인가요? 창피한 게 아니라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우리 아들은 당신 옆에 서기엔 너무 아까운 아이예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박미숙 여사는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좋게 말할 때 헤어지세요. 그게 서로를 위한 길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유유히 돌아섰죠. 저는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어요.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쪽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좋아. 절대 잊지 않겠어. 두고 보자. 저는 눈물을 닦고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부모님께는 아무 말씀도 드리지 않았어요. 도연한테도 연락하지 않았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정말 흙숟가락일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걸까? 그리고 며칠 뒤 운명처럼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윤하진 씨 맞으신가요? 저는 법무법인 화랑의 변호사 김태수입니다. 급히 만나 뵙고 싶은데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무슨 일이신데요? 당신의 친부모님을 찾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다시 한번 뒤집혔습니다. 변호사 김태수를 만난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강남의 고급 법무법인 사무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곳에 도착했어요. 제 친부모님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윤하진 씨 앉으세요. 김태수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DNA 검사 결과입니다. 당신은 에이펙스 그룹 회장 윤재영님의 친딸입니다. 순간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에이펙스 그룹, 국내 10대 재벌 중 하나. 유통, IT, 건설, 금융까지 손대지 않은 분야가 없는 거대 기업이었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부모님은 시골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그분들은 양부모님이십니다. 윤하진 씨는 33년 전 윤재혁 회장님의 첫째 딸로 태어났어요. 하지만 출생 직후 병원에서 실종됐죠. 회장님은 그동안 당신을 찾기 위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제 부모님은 윤하진 씨를 길에서 발견하고 키워주신 분들입니다. 물론 그분들의 사랑은 진심이었겠죠. 하지만 법적으로, 혈연적으로 당신은 윤재혁 회장님의 딸입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회장님께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상속 문제도 정리해야 합니다. 당신은 에이펙스 그룹의 합법적 상속인 중 한 명이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에이펙스 그룹 회장의 딸이라니. 그럼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은 뭐였을까요? 부모님이라고 부르던 분들은 제게 무엇이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물어볼 게 있어요. 왜 무슨 일이야? 나 진짜 엄마 딸 맞아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하진아,
누가 무슨 얘기를 했니? 엄마,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미안해, 하진아. 우리가 너를 낳은 건 아니야. 하지만 우리는 정말 너를 사랑하고 있어. 지금도 그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왜 지금까지 너한테 상처 줄까봐. 그리고 우리 딸이 맞잖아. 혈연이 전부는 아니잖니. 저는 울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사랑해주신 부모님 하지만 혈연으론 남인분들. 그리고 제 진짜 아버지라는 재벌 회장. 저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며칠 뒤 저는 윤재혁 회장을 만났습니다. 에이펙스 그룹 본사 회장실. 넓고 호화로운 그곳에서 백발의 노신사가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진아. 회장님은 저를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정말 내 딸이 맞구나. 네 엄마를 꼭 닮았어.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돌아가셨단다. 너를 잃고 1년 뒤에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회장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엄마였지만 왠지 가슴이 아팠거든요. 하진아, 이제 집에 돌아오렴.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란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복수요. 회장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구한테? 저를 흙숟가락이라고 무시한 사람들한테요. 제 실력으로 그들 위에 서고 싶어요. 그래서 회장님,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말해보렴. 제 정체를 숨겨주세요. 그리고 기회를 주세요. 제 힘으로 올라갈 수 있게. 회장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마. 대신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룬 후에는 우리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 약속할게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에이펙스 그룹의 비밀 지원을 받으며 디자인 스타트업 리바인드를 설립했어요. 물론 제 정체는 철저히 숨겼죠. 회장의 딸이 아니라 그냥 실력 있는 디자이너 윤하진으로만 알려졌습니다. 밤샘 작업은 일상이었어요. 사무실엔 커피 냄새 대신 컵라면 냄새가 가득했죠. 직원은 단 3명. 작은 사무실에서 우리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대표님, 이번 프로젝트 마감이 내일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 우리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말자.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리바인드는 서서히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만든 브랜드 로고는 세련되고 독창적이었죠. 클라이언트들이 하나둘 늘어났고 매출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년째 우리는 중견기업의 리브랜딩 프로젝트를 따냈어요. 3년째 국내 톱 브랜드들이 우리를 찾기 시작했죠. 저는 언론 인터뷰를 극도로 꺼렸습니다. 제 얼굴이 세상에 알려지면 도연과 그 가족도 알아챌 테니까요.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조금만 더 올라가자.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대표님, 에이펙스 그룹에서 연락 왔어요. 직원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이펙스 그룹 계열사 전체 브랜딩 리뉴얼 프로젝트 입찰에 초청됐대요. 대박이에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에이펙스 그룹, 제 친아버지의 회사, 그리고 그 계열사 중 하나가 바로 네오링크 도연이 부대표로 있는 그 회사였죠. 좋아. 준비하자. 이번엔 반드시 따낸다. 입찰 발표일, 저는 에이펙스 그룹 본사 대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하진아. 안녕하세요. 네오링크 부대표님. 리바인드 대표 윤하진입니다. 저는 차갑게 웃으며 그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도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제 시작이야. 두고 봐. 입찰 프레젠테이션 당일 저는 일부러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에이펙스 그룹 본관 12층 대회의실. 저는 직원들과 함께 노트북을 세팅하고 자료를 점검했어요. 완벽해야 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칠 순 없었으니까요. 대표님, 떨리지 않으세요? 막내 디자이너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떨려. 근데 그게 좋아.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이잖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왔습니다. 네오링크 부대표 도연. 그리고 그 옆엔 네오링크 이사진. 그 뒤로 박미숙 여사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네오링크의 최대 주주이자 이사회 의장이었죠. 도연은 저를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이 벌어진 채 저를 멍하니 바라봤죠. 하진아. 박미숙 여사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고 순간 당황한 표정이 스쳤어요.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바인드 대표 윤하진입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맡았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박미숙 여사는 표정 관리를 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에이펙스 그룹 쪽 임원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럼 시작하시죠, 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저는 프리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리바인드가 제안하는 에이펙스 그룹 통합 브랜딩 전략. 저희는 3개월간 준비한 자료를 쏟아냈어요. 로고 리뉴얼, 컬러 시스템, 디지털 전환 전략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현재 에이펙스 그룹의 계열사별 브랜드 정체성이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하나의 일관된 브랜드 경험으로 통합하면서도 각 계열사의 고유성을 살리는 전략을 제안합니다. 화면에 우리가 만든 샘플 디자인이 떴습니다. 회의실에서 감탄사가 흘러나왔어요. 오, 이거 굉장한데요? 완전히 새로운 느낌이면서도 에이펙스답네요. 저는 도연을 슬쩍 쳐다봤습니다. 그는 화면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정은 복잡했죠.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후회 같은 게 섞여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에이펙스 측 임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윤 대표님, 리바인드는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아는데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는 작지만 강합니다. 지난 3년간 32개 브랜드의 디자인을 진행했고 그중 28개가 리브랜딩 이후 매출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레퍼런스 자료 첨부해드렸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인상적이네요. 그때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윤 대표님, 잠깐 사적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희에게 집중됐어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사적인 질문은 곤란합니다. 부대표님. 여기는 업무 자리니까요. 프로젝트 관련 질문만 받겠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박미숙 여사가 끼어들었어요. 윤 대표님, 혹시 저희를 전에 만난 적이 있나요? 네, 있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몇 년 전에 됐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은 비즈니스 미팅이니까요.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박미숙 여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에이펙스 측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저도 짐을 챙기려는데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하진아, 잠깐만. 윤 대표라고 불러주세요. 여긴 회사니까요. 윤 대표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연락도 안 되고 그냥 사라지고.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그를 쳐다봤습니다. 도연 씨, 아니 부대표님. 제가 사라진 게 아니라 정리한 거예요. 제 인생을요.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사람은 집안으로 평가받는다는 것, 사랑보다 현실이 중요하다는 것. 어머님 말씀이 맞았어요. 하진아. 그리고 이제 저도 증명했죠. 제가 흙숟가락이 아니라는 걸요. 도연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메고 회의실을 나갔어요. 복도에서 박미숙 여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 대표님, 잠깐만요. 네, 박미숙 의장님. 박미숙 여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기, 그때 일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요.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그 말씀 덕분에 정신 차렸거든요. 제가 누구인지 뭘 해야 하는지 깨달았어요. 오히려 감사해야죠. 하진 씨, 윤 대표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이제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비즈니스 파트너잖아요. 앞으로 좋은 관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미숙 여사는 할 말을 잃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진심으로요. 해냈어. 드디어. 사무실로 돌아오자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대표님, 대박이었어요. 다들 완전 감탄하던데요.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온대. 그 전까진 방심하지 말자. 네. 그래도 대표님 진짜 멋있었어요. 저는 직원들과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예전엔 저 불빛들이 제게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의 문자 소리였습니다. 하진아,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저는 문자를 읽고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도연 부대표님, 사적인 연락은 곤란합니다. 업무 관련 연락만 부탁드립니다. 문자를 보내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다른 사람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에이펙스 그룹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리바인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직원들과 함께 환호했어요. 드디어 해냈습니다. 대한민국 10대 재벌 그룹의 브랜딩 파트너가 된 거예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윤재혁 회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저예요. 하진이요. 그래, 하진아. 프로젝트 따냈다며? 축하한다. 감사해요. 그런데 회장님, 이제 제 정체를 밝혀도 될까요? 전화기 너머로 회장님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렴. 준비됐니? 네. 이제 준비됐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세상은 알게 될 거예요. 가난한 집딸이라고 무시당하던 윤하진이 사실은 에이펙스 그룹 회장의 친딸이라는 걸. 그리고 그들은 후회하겠죠. 저를 놓친 것을요. 월요일 아침 에이펙스 본사 로비.
저는 일부러 30분 일찍 도착했어요. 긴장해서가 아니라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싶어서였습니다. 대리석 바닥을 걸을 때마다 구두굽이 또각또각 울렸어요. 3년 전 상견례장을 뛰쳐나올 때 신었던 낡은 운동화 대신 이젠 이탈리아산 명품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12층 대회의실 앞에 도착하자 비서실장이 안내했어요. 윤 대표님,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계약식에 네오링크 측 관계자들도 참석합니다. 네오링크요? 예, 회장님 특별 지시였습니다. 에이펙스 계열사 임원들에게 새 파트너사를 직접 소개하는 자리라고 하시더군요. 제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어요. 그 말은 즉 도연과 박미숙 여사가 이 자리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통유리 너머로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타원형 대형 테이블 주변에는 이미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쪽 끝에 도연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엔 박미숙 여사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자, 모두 자리에 앉으시죠. 윤재혁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카랑카랑했어요. 오늘은 우리 에이펙스 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할 파트너를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리바인드의 윤하진 대표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십니까? 리바인드 대표 윤하진입니다. 에이펙스 그룹과 함께하게 돼 영광입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했어요. 특히 박미숙 여사의 시선이 저를 뚫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윤재혁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이번 선정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네오링크는 우리 그룹과 오랜 인연이 있는 회사고 실적도 훌륭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얼굴엔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저는 기업을 50년 넘게 경영하면서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진짜 실력은 화려한 경력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빛에 있다는 것을요. 그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어요. 윤하진 대표는 PT 내내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 회사가 무엇을 꿈꾸는지 어떤 가치를 전하고 싶은지를 먼저 물었습니다. 그게 진짜 프로의 자세죠. 회의실이 숨죽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리바인드를 단순한 외주 파트너가 아닌 우리 그룹의 브랜드 자문 이사로 위촉합니다. 박미숙 여사가 의자를 움켜쥐었어요. 계약 규모는 향후 3년간 총 1조 2천억 원. 그리고 윤하진 대표는 에이펙스 그룹 전체 계열사 12곳의 브랜딩을 총괄하게 됩니다. 1조라는 숫자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도연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박미숙 여사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윤재혁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윤 대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감사합니다. 에이펙스의 신뢰에 부응하는 리바인드가 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박미숙 여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도연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어머니 가시죠. 잠깐만 저 사람한테 할 말이 있어. 박미숙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눈가엔 처음으로 진짜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진 씨. 저는 가방을 들고 그녀를 바라봤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아니,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녀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때 내가 당신을 그렇게 대하지만 않았어도 지금 우리 아들 옆에 당신이 있었을 텐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당신을 흙숟가락이라고 무시했잖아요. 식당 딸이라고 비웃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당신은 일조 기업의 대표고 내 아들 회사보다 더 큰 사람이었어요. 내가 얼마나 한심한 사람이에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어머님, 제가 일조 기업 대표라서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대단해요? 제가 식당 딸이었을 때도 대단했어요. 그때의 저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어요. 그걸 어머님이 몰랐을 뿐이죠. 박미숙 여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방끈을 어깨에 매며 말을 이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이제라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말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내 아들 도연이는 아직도 당신을 잊지 못해요. 매일 밤 당신 이름을 검색하고 후회하고 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어머님. 저는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한 번씩만 옵니다. 어머님도 그 기회를 쓰셨고 저도 그 기회를 썼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도연이 뒤쫓아왔어요. 하진아. 저는 멈춰 섰습니다. 도연은 숨을 헐떡이며 제 앞에 섰어요. 진심으로 축하해. 넌 정말 대단해. 항상 그랬어. 고마워요. 그런데 하나만 물어봐도 돼? 뭔데요? 너 나를 아직도 미워해?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미워한 적이 있었나요? 아니, 분했을 뿐이었어요. 제가 가진 걸 제대로 보지도 않고 겉모습만으로 판단당한 게 미워하진 않아요. 그냥 우린 이제 다른 사람이 된 것뿐이에요. 도연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그걸로 됐어. 근데 하진아, 하나만 말해줄게. 뭐요? 3년 전 그날, 네가 나간 뒤에 난 어머니한테 화를 냈어. 왜 그렇게 하냐고. 하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왜 그러냐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난 너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 그게 내 잘못이야. 미안해, 하진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진심으로 받을게요. 그럼 잘 지내요. 엘리베이터에 올라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눈물은 없었습니다. 대신 차분하고 단단한 미소가 있었어요. 3년 전 그 상견례장을 뛰쳐나오던 날 저는 울면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꼭 내 가치를 증명하겠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약속을 지켰어요. 1층 로비로 나오니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야. 오늘 계약식 끝났어. 1조짜리 계약이야. 이제 식당 확장해도 돼. 내가 다 도와줄게. 수화기 너머로 엄마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장하다. 아빠한테도 얼른 알려줘야지. 저는 웃으며 전화를 끊었어요. 진짜 복수는 칼로 찌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조용히 제 길을 걸으며 제가 옳았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해냈습니다. 프로젝트 공개 당일, 서울 중구 언론회관 대강당. 오늘은 에이펙스 그룹의 새로운 상징을 공식 발표하는 날이었어요. 저는 무대 뒤에서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좌석엔 300명이 넘는 기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중 앞줄 귀빈석에 도연과 박미숙 여사가 보였습니다. 에이펙스 계열사 임원 자격으로 초대받았겠죠. 그들의 얼굴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윤 대표님, 5분 뒤 입장하시면 됩니다.
직원의 안내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검은색 정장 차림의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3년 전 상견례 때 입었던 수수한 원피스와는 너무 달랐죠. 잘하자, 윤아진.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조명이 어두워지고 진행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에이펙스 그룹 브랜딩 총책임자 리바인드 윤아진 대표님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어요. 수백 개의 카메라 불빛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이크 앞에 서서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바인드 대표 윤아진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오늘 저는 회사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개인적인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박미숙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3년 전 한 분께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식당 딸 주제에 우리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네 옆에 서기엔 우리 아들이 너무 아까워. 객석이 술렁였어요. 도영과 박미숙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저는 울면서 그 자리를 뛰쳐나왔습니다. 정말 창피하고 분했고 억울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증명해보자. 내가 누구인지. 저는 화면을 넘겼어요. 리바인드의 성장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사무실에서 리바인드를 시작했습니다.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밤샘 작업이 일상이었죠.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객석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3년이 지난 지금 리바인드는 대한민국 10대 재벌 그룹의 얼굴을 책임지는 회사가 됐습니다. 1조가 넘는 계약을 따냈고 전국 12개 계열사의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됐죠.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박미숙 여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땐 몰랐죠? 제가 1조 회사의 대표가 될 줄은. 객석이 숨죽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걸 말하고 싶어요. 제가 대단한 건 1조 회사 대표라서가 아니에요. 식당 딸이었을 때도 작은 회사 팀장이었을 때도 저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었어요. 단지 그분이 제 속을 보지 못했을 뿐이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상은 겉만 보고 판단하지만 결국 진짜 가치는 꺾이지 않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 안에 진짜 빛을 봐주세요. 객석에서 조용히 박수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몇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박미숙 여사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도연도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저는 무대 뒤로 걸어갔습니다. 직원들이 환호하며 저를 맞이했어요. 대표님, 정말 멋있었어요. 기자들 완전 감동했대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돌아보니 박미숙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 자국이 선명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진 씨, 아니, 윤 대표님. 저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당신이 식당 딸이든 재벌 딸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그 자체로 빛나는 사람이었는데 난 그걸 보지 못했어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라도 아셨으면 됐어요, 의장님.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정말 미안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거는 과거예요. 이젠 앞으로 나아가죠. 우린 같은 회사 식구잖아요. 박미숙 여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진 씨. 아니, 윤 대표님. 그녀가 돌아서 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복수는 큰 소리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복수는 조용한 성공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걸 해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부모님 식당으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거든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엄마가 달려왔습니다. 우리 딸, 뉴스 봤어. 너 완전 대박이더라. 엄마, 창피해요. 뭐가 창피해? 우리 딸 자랑스러운데. 아빠도 주방에서 나오셨어요. 하진아, 고생 많았다. 밥 먹자.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족들과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하진아, 넌 언제나 우리한테 자랑스러운 딸이었어. 큰 회사 대표가 돼서가 아니라 네가 착하고 열심히 살아서.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 딸인 게 자랑스러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더 이상 증명할 것도 복수할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자신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게 진짜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가난한 집딸이라고 무시당했던 한 여자, 그리고 단 한 번의 결심으로 시작된 반전 인생.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께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혹시 비슷한 상처나 사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인생 오디오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